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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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자 월말입니다. 네. 참 7월이 기네요. 이제 빨리 끝나고 기분 좋은 8월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한 달간의 증시 흐름을 조금 체크해보고 갈까요? 예, 진짜로 하루 보면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모르겠고 또 일주일 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좀 늘려서 보면 네. 그래도 그 추세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7월 한 달을 저도 이렇게 뭔가 그 단어를 뽑아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AI 열풍이 AI 역풍으로 바뀐. 야, 역풍. 예, 이게 상당히 말장난 같긴 하지만 정말로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느낀 그런 한 맞아요. 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면 가장 좌측에 고생했던 데들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던 데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고생한 게 이제 일본 지수인데 니케이 225가 가장 많이 있는데 확실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 일본의 투자 포인트가 수출 기업들 잘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강세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또 돈을 바꿔서 달러로 가져가다 보면 이제 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을 가장 많이 떨고 갔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역풍이 됐던 소위 이제 밸류 체인 상으로 놓고 보면 AI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국가들이 다 부진했다. 대만, 각번, 미국 나스닥 100, 거기에 또 하필 우리나라도 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까지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그 국가들이 대부분 부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다시 부각되면서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 거의 다 플러스 상대적으로는 이번에 삼중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그것이 썩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예. 홍콩 지수도 항생 지수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캐나다가 확실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유럽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좌우로 갈린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BOJ는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의 FOMC는 금리 인하의 확률, 각 나라에 따라 기준으로 잡는 금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글로벌 시장 금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듯이 캐나다가 일단 금리를 인하를 먼저 두 번째 연속으로 네. 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금리 인하 폭이 전반적으로 있었다.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열어보시면 이탈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시장 금리가 한 달 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올랐었던 미국조차도 한 달로 놓고 보면 쭉 밑으로 밀렸고요. 유일하게 단 한 나라가 금리가 한 달 동안 상승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임금도 상승하고 물가도 생각보다는 좀 강하고 여기에 이제 일본은행이 이번 주 30일인가요? 이제 그 금리에 관련된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시장 금리가 일본이 올라가면서 아까 보셨던 대로 주가는 제일 안 좋은 이런 양상으로 한 달이 마무리됐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과 이제 금리의 변화를 좀 봤고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미국 내에서 어떤 업종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AI 역풍이 그대로 시장에 드러나는데 네. 금리와 AI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또 금리 하락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확실히 한 달 좋았죠. 동안 많이 좋았습니다. 보시면 일주일 한 달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넘버원 부동산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입니다. 최근에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완화되면서 그러면 은행들은 소위 그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줘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역전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업종이 상당히 좋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유틸리티 업종도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반면에 빅테크가 AI가 대표주인 업종들, 기술 업종,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 모두 안 좋았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하락의 최대 수혜인 업종과 AI 그 열풍이 역풍으로 바뀌면서
피해본 업종, 이렇게 업종도 완전히 갈린 그런 한 달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을 보면 투자자들은 경기 순환주와 소형주로 피벗을 이어갔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약 1.6% 이상 상승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로테이션은 이번 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이제 그 M7의 나머지 큰 형님들 많이 실적 있죠. 발표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난주에 봤던 그런 이제 소위 예고편이 예. 이 본편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소형주의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시장에 이제 최근에 확실히 화두는 사이즈 로테이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항상 그 변곡점이 언제였냐면 7월 11일이었던 미국의 CPI 발표일. 그때 변곡점이면서 소위 말씀 주셨던 러셀 2000은 10% 상승을 하고 반면에 기술주 나스닥은 거의 8% 하락. 소위 이제 M7 ETF를 제가 갖고 왔는데 소위 AI 대표주들은 마이너스 12% 이상 하락. 하나는 10% 상승, 하나는 12% 하락. 이 양 벌어진 걸 보면 20% 격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로테이션이 엄청 심하다.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서 돈은 빠져나가지 않고 M7에서 빠진 도용들이 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수 전체로는 재미가 없지만 적어도 아직 투자할 대상들을 남아있고 투자자들이 그걸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주로 자금이 좀 강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마존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 역풍이 다시 열풍으로 바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다는 맞아요. 거를 이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그전까지는 AI 하면 뭔가 다 좋은 소식, 호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음모론 비슷한 정도로 AI 하면 뭔가 야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확실히 주가 빠지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M7 내에서도 성과표를 보면 다음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확실히 실적 발표한 순서대로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은 엄청 빠졌고 안 한 종목들이 아직은 덜 빠졌습니다. 다 빠지긴 했지만 보시면 테슬라, 알파벳 지난주에 다 발표했지만 실적 발표에 한 달 동안 엄청 빠졌죠. 테슬라는 이걸 한 달로 좀 벌려보면 아직도 플러스 11%입니다. 합쳐보면 20% 올라갔다가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 네. 그만큼 빠진 거고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요 네 개 기업이 이번 주 화수, 목금 다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때 어떤 숫자가 나오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와 합쳐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FMC. FMC. 예, 이번 여름 휴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빅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거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네. 9월 달에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가시적으로 얘기해 주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논의했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것이 추가적인 엔화 강세를 끌고 가면 글로벌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플러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하반기 내년으로 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여부를 가지고 소형주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을 보면서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도 잡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FOMC라는 이벤트를 거치고 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 로테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번에 두 번째 다룰 거는요. 또 로테이션과 관련된 얘기인데 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7월에 들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률 갭이 조금씩은 메꿔지고 있는데 소형주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사실 적자 기업들도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비슷한 논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소형주가 생각보다 그 사이 못 갔던 이유가 최근에는 잘 가고 있지만 냉정히 까보면 말씀 주신 대로 적자 기업이 거의 절반.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흑자 기업 반, 적자 기업 반. 이거 잘못 고르면은 적자 기업 기업이잖아요. 투자하다가 잘못되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주식은 최악의 경우는 부도입니다. 부도나면은 상장 폐지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과거의 기술주 거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 위기 때 2008년도 그럼 코로나 위기. 코로나 때가 제일
제일 적자 기업이 많았었는데 그 소형주 러셀 2000 중에. 하지만 최근에는 전체 러셀 2000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인 44%가 적자 기업인데 이 수준은 과거에 2000년도의 기술주 거품 수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맞먹는 정도로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러셀 2000에 투자를 하면 지금 상황은 좋긴 하지만 이 적자 기업들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러셀 2000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안에서 한 종목 골라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상 매수를 하려고 보면 어떤 기업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러셀 2000에서 사실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미국의 지역은행입니다. 사실은. 지방은행 많죠. 예, 지방은행 27% 제기업, 23, 27 뭐 이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지역은행들, 지방은행들의 ETF가 가장 좀 성방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내에서도 개별 종목 고르기 어려운데 미국의 저 조그만한 소형주를 고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적어도 우리가 적자 기업 투자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 가지 방식인데 S&P 600이 있고 러셀 2000 두 개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장기를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슷한데 장기간을 놓고 보면 S&P 600이 러셀 2000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 그러니까 결국 소형주를 대표하는 두 가지 지수와 ETF가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큰 격차가 난다는 걸 꼭 알고 염두하고 투자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둘 다 소형주 지수잖아요. 네. S&P 600과 러셀 2000. 근데 저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네. 러셀 2000 투자다 보면은 이 적자 기업 투자를 같이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S&P 600은 깐깐하게 그 적자 기업을 골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러셀 2000은 이익 기준이 없어요. 적자가 나도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600은 4개분기 연속으로 합산한 이익이 플러스가 나야 되고요. 네. 최근 것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익이 안 나오면 S&P 600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2,000개냐 600개냐. 600개는 아무래도 좀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기타 등등인데 확실히 S&P 600이 훨씬 더 깐깐하게 보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좀 저 차트가 열려 있지만 이게 러셀 2000은 지수 편입 3년 미만인 종목들의 거의 절반 이상, 60%가 다 적자 기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엄청나게 관대한 거예요. 앞으로 성장만 할 수 있으면 적자 나도 편입이 되는 거죠. 근데 S&P 600에 못 들어가요, 저런 종목들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는 오히려 이럴 땐 옐로우 스탁이라고 그러죠. 소위 적자가 나도 앞으로의 성장률 때문에 빨리 개선될 종목들을 찾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퇴직연금이나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 될 분들은 러셀 2000을 피하시고 S&P 6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오래 투자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TF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ETF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한 종목에 올인하다라기보다는 여러 종목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한편으로는 적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어떤 ETF가 떠오르는 샛별일까요? 저도 말씀드린 테마 ETF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테마 ETF는 단기 반짝하고 길게 놓고 보면 항상 하락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지수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걸 보실 때 중요한 건 내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ETF 투자하실 때는 기초 지수란 게 있습니다. 내가 뭘 투자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뭘 추정해서 만들어진 ETF인지를 꼭 보셔야 되고 그 지수를 투자할 때 이유가 뭐였는지 보시고 과거 흐름 때 그 이유대로 성과를 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있을 땐 수수료 싼 게 최고입니다. 수수료 싼 거. 이게 길게 놓고 보면 수수료 싼 게 최고다. 이거 꼭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수료 싼 거. 네. ETF의 팁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